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빗줄기가 조금 약해지고 있지만 전남 동부 지역에 어제 시간당 30에서 6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주민들은 마을회관으로 대피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주암댐도 방류량을 초당 700톤으로 늘렸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집과 맞닿은 도랑으로 불어난 계곡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산 위부터 흙과 자갈이 함께 휩쓸려 내려온 데다 빗물이 지붕을 때리는 소리에 마을 주민은 새벽에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두에서 어찌 자갈이 그냥 굵어온지 정신을 못 차리고 서라고 이렇게 지금 계곡이 지금 미었어요. 잠시 비를 피해 버스 정류장에 모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산사태 대피 안내에 따라 저녁부터 마을회관에 모여 무사히 비구름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열고 처음이야. 열고 많이 오기는. 내가 이 동네 시집을 15살을 하는데 열고 처음이죠. 며칠간 쉼없이 내린 비에 참깨는 녹아내렸고 옥수수도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한때는 바닥을 드러냈던 하천인데 지금은 비에 물이 차오르면서 범람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여수 돌산읍의 한 요양시설에서는 지난 주말 다른 요양원 사고와 유사하게 시설 뒤편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소방당국이 긴급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동도 동백 공영주차장은 뒤편 안반 일부가 붕괴돼 이용을 제한하고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광양 광영동의 한 아파트 인도로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려 굴착기를 동원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는 지난 14일부터 가로수가 쓰러지고 주택 침수, 축대 무너짐 등 비 피해 신고가 33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수문을 개방하고 초당 500톤의 물을 흘려보냈던 주암댐은 방류량을 초당 700톤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강한 비에 대비해 초당 1000톤까지 방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고 저지대 위험지역 주민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보낸 상황입니다. 10배 정도 더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한 1.5배 정도 확실하게 많이 내려. 전남 동부 지역 곳곳에서 시간당 30에서 60mm에 달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맛비는 앞으로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 더 내린 뒤 잠잠해졌다가 주말부터 정체전선이 다시 발달하면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광주 식수원인 동복댐이 만수위를 넘긴 것도 모자라 홍수위까지 2m 남짓 남아있어 홍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기준 동복댐의 저수위는 168.5m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저수율 100%를 의미하는 만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광주시는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고 있지만 잦은 비로 유입량이 많아 자칫 물이 댐을 넘는 원류 현상 등을 우려해 일대 10개 마을의 주민 대피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수 매립장으로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는 내용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 여수시는 한 달간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 결과 위반 업체가 대거 적발됐고 행정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른 지역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여수 매립장으로 반입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은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쓰레기를 싸게 버리려는 욕심에 업체들은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불법 반입 보도 이후 여수시의 대대적인 특별 점검에서도 이 같은 위반 사항이 대거 드러났습니다. 여수시가 공사장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50여 곳을 단속한 결과 모두 10건이 적발됐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7건, 경고와 고발이 각각 1건이었고 건설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둔갑해 버린 업체 한 곳은 한 달간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광양 폐기물을 분리 선별해 여수로 반입한 업체는 폐기물 재위탁 금지 위반으로 조만간 고발될 예정입니다. 생활 폐기물 사전 신고분에 대해서 285건에 대해서 저희가 매립장 직원 13명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제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보도 이후 폐기물 반입 조례와 규칙도 개정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많은 위생 매립장에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반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폐기물 반입이 금지되면 포화 상태에 이르러 8년 이상 단축된 매립장 수명이 6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만 적용됐던 폐기물 반입 금지 조치도 업체로 확대됐습니다. 금지 기간도 최대 30일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매립장 운영에 변화가 생겼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규칙에 따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느냐입니다. 여수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입니다. 이 쓰레기 처리장을 관리해야 될 여수시 또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로 한계에 다다른 여수시 매립장. 폐기물 불법 반입을 막고 쓰레기 처리의 효율을 높이는 건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의 양심과 여수시의 역할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주민 발의로 추진된 여수 생활용 숙박시설 주차장 완화 조례가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어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대적 의원 7명 가운데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생숙주차장 완화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회의에 앞서 생숙 주민 500여 명은 여수시의회 정문에서 조례 찬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역 프로축구팀인 전남 드래곤즈가 지난 주말 2부 리그 1위 팀인 경남을 꺾고 승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규리그가 후반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1차 목표인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얻은 전남의 코너킥. 발디비아가 말아올린 공을 공격수 하남이 빈틈을 파고들어 골로 연결시킵니다. 이어 전반 30분. 이번엔 하남의 패스를 발디비아가 이어받아 추가골을 성공시킵니다.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 나선 전남은 리그 1위 팀인 경남을 무실점으로 꺾고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용병 선수들이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고 또 공격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준 부분에 있어서 팀이 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둔 전남의 성적은 8승 4무 8패. 최근 4경기 무패 행진으로 팀의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3대0에서 3대3까지도 아주 극적인 또 경기도 있었고 극장골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초반 부진을 딛고 현재 7위까지 올라선 전남은 적어도 5위 안에 들어야 1부 리그 승격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5위와의 승점 차는 5점에 불과하지만 중하위권 팀들과도 승점 차이가 크지 않아 한두 경기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목표인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선 상승세를 탔을 때 최대한 승점을 챙겨야 합니다. 이 팀들이 맞대결이 펼쳐지면 물고 물리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전남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연승 흐름을 탄다면은 이 팀들과의 차이를 지금 더 확실히 좁힐 수가 있습니다. 상위권 도약을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진 전남은 오늘 2부 리그 12위인 안산을 상대로 추가 승점 확보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가 스마트팜 전문 농업인 양성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스마트팜 청년 농업 보육센터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현장 실습 중심의 스마트팜 전문 과정을 마친 37명의 교육생 수료식을 가졌으며 이 가운데 35명이 전남과 광주는 물론 전국 각지의 스마트팜에 취업하거나 창업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에도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에서 수료생 가운데 30명이 스마트팜에 취창업을 했다며 앞으로 농수축산 스마트밸리를 조성해 청년들의 고흥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비축하고 있던 천일염을 전통시장에 풀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비축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물량이 몰리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또 시장 선정 기준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년 동안 남광주 시장에서 굴비를 판매해온 노용순 씨. 통상 하루에 30명이 넘는 손님들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반토막이 나면서 장사가 어려워졌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고자 정부가 비축해놓은 소금을 주문해 매대에 내놓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지금 방류도 안 된 상태인데 시장이 지금 장사가 서서히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앞으로 생계금 중요하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소금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400톤의 천일염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판매가 가능한 시장이 광주에선 단 2곳으로 한정된 겁니다. 시장 길목 하나를 앞에 두고 소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 상인은 선정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길 하나 사이로 다른 데는 나왔는데 왜 우리 수산은 안 나왔냐. 상인들이 난리예요 지금. 이번에 총회까지 했어요. 저희. 광주에 있는 12개의 전통시장들이 정부에 주문한 7,900만 원어치의 소금 무게는 72톤. 하지만 최종적으론 2개의 시장에 8,000kg밖에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장 10곳이 탈락했고 양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가격 안정이라는 본래 공급 취지와 맞지 않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급한 물고기 이용,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잡음이 많이 난 거예요. 수협은 공급 대상을 한정한 것에 대해 상인들이 소금을 판매하지 않고 악용할 가능성을 두고 관리 감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많은 양의 소금을 시장으로 배송할 때 배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모가 큰 시장 2군데만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1차 방출에 이어 이번 주 중으로 400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지만 전통시장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창구로 이용됐던 곳이 도청 내 매점입니다. 이 매점은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운영을 맡아왔는데 오는 26일부터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이 남학으로 이전한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청산의 매점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운영 주체인 전남도청 공무원노조가 이달 26일자로 운영 종료를 결정한 겁니다. 노조가 만든 복지사업단의 해산에는 대의원 9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사무용품과 잡화 등을 판매하며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처였던 매점이 세금 횡령의 창구였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청 노조 관계자는 매점 운영 종료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매점 운영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임대 계약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노조의 매점 운영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전라남도는 노조가 스스로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 취소 요청을 희망해서 공문이 접수된 상태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도청 매점 기능을 편의점과 카페로 나눠 운영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더 이상 사무용품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도청 매점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은 여전합니다. 전남도청 매점 직원의 가족이자 공무원 노조 전직 간부는 최근 전라남도의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기간이었지만 전라남도는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사무관리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수많은 대책들을 약속했던 전라남도. 관련 내용들이 각 부서에 안내된 것은 감사 발표 한 달이 훌쩍 지난 이달 초였습니다. 전라남도의 사무관리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얼마 전 여수 MBC가 보도한 심야 시간 여성 승객의 택시기사 성추행 사건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피해 택시기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여수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해당 여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여수 학동 번화가에서 택시에 탑승한 여성은 60대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져달라고 하는 등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고흥군이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물인터넷 IoT를 활용한 농기계 교통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일반 차량과 농기계의 교통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큰
도화면 가와리 일원 2곳에 농기계 주행 알림 교통안전 전광판을 설치하고 농기계 40대에 전복 추락사고 발생 시 가족이나 지인, 농업기술센터에 자동으로 사고 위치와 유형 등을 발송하는 농기계 사고 감지 응급 대응 알림장치 단말기를 보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한 사물인터넷 적용 신기술을 농업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여수시가 만흥동 민간 임대주택 사업 관련해 세심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한 민간 임대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만흥동 민간 임대주택 사업 관련해 현재 조합 창립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로 발기인의 경우 조합 설립과 주택 건설을 위한 출자금 형식의 투자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이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만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